이곳은 개발 호재가 무려 3개나 동반되고 있는 가장 강남에서 핫한 삼성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춥네요, 날씨가.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이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건남건녀가 촬영을 하기 위해 이곳 삼성동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남건녀의 건물남 이모준. 건물녀 이진희입니다. 요새 가장 강남에서 또 기대가 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바로 이곳 삼성동 지역인데요. 삼성동은 지금 옆에도 보이시다시피 GTX A 노선도 지하철 개발 공사가 한창 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기 맞은편 건너편에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매입한 저 한전 부지가 이제 몇 년 뒤에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개발 호재가 무려 3개나 동반되고 있는 가장 강남에서 핫한 삼성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까지 같이 있는데 이런 호재가 많은 삼성동에 반영이 됐다 보니까 지가가 그만큼 많이 오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매물도 희귀해졌고 나와 있는 매물의 자체 평당가도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삼성동에도 아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진 팀장님, 네. 저기 오른쪽에 삼성동 코엑스가 있는데 네. 코엑스 아쿠아리움 가보셨나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라 부산 아쿠아리움을 이용했습니다. 이 삼성동 코엑스의 아쿠아리움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많이들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팀장님 주니어 생기면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아마 한 10년 뒤.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지금 앞에 보면 파르나스 타워가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동대로에서 거의 메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이 호텔로 지으려고 했다가 지금 업무시설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평당 임대료가 16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중견 기업이 아닌 예를 들면 법무법인 율촌 또는 라이엇 게임즈,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대형 기업들만 입주하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어 게임즈는 저도 굉장히 또 즐겨하는 네. 게임인데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거든요. 한국에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굉장히 최애로 많이 하는 게임인 만큼 그런 큰 기업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 삼성역은 개발 호재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다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주하는 직장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곳이 정말 대표적인 업무시설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팀장님, 그럼 이곳에 계신 분들은 식사를 어디로 가시죠? 식사? 네. 이게 삼성동에 직장인들이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숨은 먹자 상권이 있는데 글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삼성동 코엑스 뒤편에 한국도심공항 이제 맞대하고 있는 이 삼성동 먹자 상권 초입부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삼성동의 직장인들이 가장 얼마나 많이 가는지 한번 먹자 상권 메인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확실히 뒤에도 횡단보도를 건너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아까 앞편에서는 다들 현대백화점 식품 코너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편에 상주하시는 직장인분들은 여기 먹자상권 메인부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도 직장인들의 수요가 좀 많습니다. 주점들도 많이 있고 음식점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피디님, 여기 뒤에 여기 상업지역 땅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가 복합시설 신축공사라고 써 있는데 이게 22년 5월달 그때 이제 매매 금액 430억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토지 평당 한 3억 정도인데 이 삼성동의 일반 상업지역은 한 평당 한 3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듭니다. 방금 보셨던 이제 일반 상업지역 나대지가 평당 3억에 거래가 됐는데 맞은편에 이 오징어 세상이 들어간 건물이 작년에 토지 평당 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길을 기준으로 이쪽 오른편은 상업지역, 이쪽 왼쪽 편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3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층, 상업지역은 10층 이상 이렇게 건물의 규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당가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싸게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아해가지고 등기를 보니까 매입한 법인 회사가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법인 회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마 가족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 건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 고객분도 이 이제 밸류맵에 이런
1억 3천이라는 평당가를 보시고 이런 건물 삼성동에 있으면 지금 바로 달라. 내가 그쵸. 계약금을 쏘겠다. 그쵸.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족 간의 특수거래는 평당가를 조금 낮춰서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이 평당가를 시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곳에 상업지역을 맞대하고 있는 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은 토지평당 지금 시세는 1억 8천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기 작은 약국 하나 보이는데 네. 원래 약국 근처에 병원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위를 보시면 병원이 눈에 띄게 없어요. 그런데 약국이 있는데 이게 잠깐 썰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여기가 보통 이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회식을 하러 이 근처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버카를 쓰겠죠. 버카니까 당연히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럼 다음날 숙취가 생기고 컨디션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작은 약국이 영업이 잘 돼서 생기고 있다라는 삼성동의 썰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약국은 숙취 해소제 전문 약국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 김병자 굴국밥이라고 있는데 이게 PPL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즐겨 오는 이제 굴국밥집이에요. 저의 토시를 말하자면은 굴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굴국밥집으로는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지 않나 싶습니다. 굴 좋아하시나요? 아, 저도 굴 좋아합니다. 오늘 어떻게 점심을 가시는 건 어떨까요? 아, 저는 다른 거 먹겠습니다. 네. NO! 지금 저기 왼편에 보이시는 여기 신축 부지가 25년 1월에 등기 처리됐는데 금액이 165억이에요. 토지 평당 1억 6,6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다 명도가 완료됐고 조만간 멸실해서 신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지금 보니까 이 펜스를 치고 멸실 시키기 직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몇 종이죠? 2종인가요? 여기가 3동 아닐까요? 아까 보셨던 이제 오징어 세상 그 라인 쪽에 메인부 가장 큰 도로고 거기가 토지 평당 한 1억 8천 그리고 여기는 평당 한 1억 6천 정도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축을 해도 점심에 직장인들을 먹자 상권 메인부다 보니까 효용 가치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주로 직장인들의 연령대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업종보다는 네. 보시면 뭐 삼계탕, 굴국밥, 갈비 이렇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들어오면 적정한 임차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추워서 그런지 여기 오른쪽에도 이 삼계탕 집이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럼 한번 또 이동을 해보시죠. 뒤에도 이 건물이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중개를 했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평당 1억 5천만 원, 매매 금액으로는 90억의 거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의 장점,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층 더 이득을 본 건물로, 그리고 또 이 삼성동에 개발 호재 무려 3개를 동반한 먹자 상권이 혼재돼 있는 데에 100억 미만의 꼬마 빌딩이다? 이런 거는 바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분이랑 같이 내부를 보려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미 벌써 계약 자리가 확정됐다. 이 말을 듣고 발길을 아쉽게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호재 있는 곳에 컨디션도 좋고 평당가도 좋으면 지체하시면 안 돼요. 바로 움직이셔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내 건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입니다. 팀장님, 이 네. 1심 빌딩 팀장님의 아픈 손가락 빌딩 아닌가요?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려고 하는데 사실 이 1심 빌딩 건물이 작년에 매각이 됐습니다. 토지 평당 한 1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이 전 소유주분을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했었는데 사실 다른 데서 이제 중개를 했나 봅니다. 아, 속상합니다. 네,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동 일대가 재작년까지 이제 몇 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삼성동 일대랑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가 투기 과열지구라고 해가지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면은 내가 건물을 매입했을 때 일부 면적을 실사용 목적으로 써야지만 이제 허가를 내주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거래가 좀 쉽지 않았던 물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때마침 괜찮은 평당 1억 8천의 금액으로 거래가 된 좋은 사례인 거죠. 최근에는 이제 근생 말고도 아파트 쪽 관련 주택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 집값도 들썩이고 있는데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삼성동의 먹자 상권 직장인들의 핫플레이스를 다녀와 봤습니다. 보셨는데 팀장님은 삼성동 상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개발 호재 전에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가격이 한번 오르고 그리고 개발이 돼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삼성동처럼 이럴 때 또 가격이 한 번 더 오르고 그리고
개발이 다 끝났을 때 완성된 시점에서 한 번 더 오른다. 총 3번 정도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은 지금 현재 중반부까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에 오늘 보셨던 직장인들의 수요가 많은 삼성동 그 먹자 상권 라인은 가격이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동에 다양한 호재들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GBC가 완공이 되면 아무래도 직장인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이제 GTX가 개통이 되면 직주 근접, 출퇴근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삼성동 상권이다. 하지만 여기 삼성동 상권은 업무시설 상권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 특히 평일에 점심, 저녁에만 이용하는 상권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전체 근생의 상권보다는 업무시설 중심의 오피스 상권으로 오피스 빌딩이나 또는 직영으로 사용하실 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 팀장님, 그럼 저희가 다음에 GBC가 완공이 됐을 때 네. 한번 삼성동 지역을 한번 다시 오시죠. 2030년이 되겠죠? 그 외에 빌딩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는 리얼티 코리아에서